안녕하십니까. 우리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헌정에 찾았다. 김무성 도망치고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왜 갑자기 한동훈이가 헌정회를 찾았을까요? 김무성이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을 탄핵하고 감옥 보냈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이 당선되고 왜 헌정회를 갑자기 찾았을까요? 바로 김무성 잡으러 갔고요. 김무성은 도망치고 없었다. 김무성은 이미 지구멍을 찾고 있죠. 오늘 보세요. 한동훈이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김무성이 내세운 정점식한테 축하 하한을 보내고 너도 김무성을 버려라. 그러면 함께 한다라고 안심을 시켰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의 자신감은 이미 보수의 재건에 나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무성이가 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감옥,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을까요? 내각제 개헌은, 내각제도 얘네들은 또 야바이 쇼를 하죠.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해서 야바이 쇼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개헌은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내각제라든지 하면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폐악, 대통령한테는 너무나 권력이 집중되어서 박근혜와 이명박과 윤석열이 탄핵되고 감옥 보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각제를 해야 된다. 요 명분을 갖기 위해서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해 왔던 것이 바로 김무성과 박지원입니다. 김무성과 박지원 뒤엔 누가 있다고요? 조중동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지금까지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했던 것이 김무성과 박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김무성에 대한 모든 것을 한동훈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헌정회를 찾아와서 김무성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김무성은 내빼고 없잖아요. 자, 결국 헌정회에서도 한동훈이를 극진히 맞이했고 찾아간 헌정회에서 헌정회 사람들이 김무성 내빼고 없으니까 결국 헌정회 회장이 정대철입니까? 한동훈이 왔을 때 한동훈 화이팅을 그냥 외쳤습니다. 한동훈이 왜 뜬금없이 당선되고 맨 처음으로 헌정회를 찾았을까요? 한마디로 김무성을 찾아가서 김무성 네가 지금까지 이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뒤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등에 업고 언론 사주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우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이명박 감옥 보내고 알코올 중독자 윤석열을 명태균과 강혜경의 약속대련을 통해서 김건희의 비리를 밝히면은 틀림없이 윤석열이는 뻘짓을 할 것이다. 계엄령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유도한 것이 바로 김무성 아닙니까? 비서실장인 정진석을 이용해서 매일 정진석이는 술자리를 마련해서 윤석열한테 혼란하게 해서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구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키게 한 건 이것이 바로 김무성입니다. 결국 김무성을 때리잡으러 헌정회를 찾았는데 김무성이는 없고 결국 정대철이가 극진히 맞이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의 정치 여정을 한동훈이가 따라가면서 지금 김무성을 쫓아서 김무성이 심판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김무성이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을 탄핵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열교가 계속 주장해 왔고 김무성이 국민 설득용으로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대통령제의 폐악은 이러니 내각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것도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대통령은 외치,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총리가 내치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각제입니다. 이런 야바이 쇼를 하면서 계속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중동 언론사들이 대통령 권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김무성이나 박지원 같은 두 명만 딱 내세우면은 김무성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을 좌지우지 모든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는 박지원이 뒤에서 모든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박지원이는 민주당을 장악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박지원이가 문재인을 당선시켜놓고 문재인을 친노 배신하게 하고 호남시혜령 만들어서 결국 그 뒤에서 누가 다 조종했습니까? 박지원이가 조국과 임종석이를 내세워서 문재인을 요리조리 다 모두 조종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김무성 졸개
이준석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이 자들을 모두 봐주고, 홍준표는 성완종 뇌물에서 구해주고,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도 모두 박지원과 김무성이 손잡고 모두 무죄, 유야무야 시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성동의 강원랜드 사건도 모두 김무성과 박지원이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 때 모두 풀어준 것이 아닙니까? 김무성과 박지원이 손잡고 그런 것들을 모두 해왔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조중동 언론사들이 김무성이나 박지원 같은 애들 2명 딱 내세워놓으면 그냥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각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정치가 통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점점 깨어나고 마지막 방법이 이들은 개헌을 통해서 언론 권력이 영원히 우리 정치를 군림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무성과 박지원을 세워놓고 결국은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던 김무성이가 모두 공천을 하고 그동안에 조중동의 비호하에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우리 정치 역사를 20년 동안 말아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고 토사구팽, 즉 친노 세력 이재명을 잠시 대통령 시켜서 박지원이를 제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박지원이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박지원을 제거했죠. 이재명이가 너 감옥 갈래? 아니면은 지금부터 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앞에 무릎을 꿇을래 하니까 박지원이가 말년에 감옥 갈 수는 없고 모두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박지원이가 무릎을 꿇고 이재명한테 무릎을 꿇고 모두 뒤로 물러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박지원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김무성도 모두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정치가 통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언론 권력들이 영원히 정치를 잡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탄핵이 그 끝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개헌을 들고 나왔고요. 박근혜를 탄핵을 한 것이고요. 윤석열도 탄핵하고 나서 김무성이가 가장 먼저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개헌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이가 개헌론자 우원식이를 국회의장 만들었고 김무성이가 알코올 중독자 윤석열을 탄핵을 유인해서 결국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탄핵하고 바로 들고 나온 것이 김무성이가 헌정회를 들고 나와서 개헌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개헌을 김무성이가 들고 나왔고 윤석열 탄핵 때도 개헌을 김무성이가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고 이재명을 대통령 시킨 것도 하늘이고요. 하늘이 잠시 박지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호남 세력 박지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친노 세력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박지원이 제거하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김무성도 힘이 빠지고 제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동훈이 국회로 들어와서 맨 먼저 보수 파괴자 김무성을 잡으러 헌정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이는 도망치고 없었죠. 헌정회 회장이 정대철입니까? 자, 헌정회 회원들이 한동훈을 맞이했고요. 결국은 새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 보낸 김무성을 잡으러 갔는데 김무성은 도망치고 없고 헌정회 회장 회원들만 쭉 나와서 한동훈 화이팅을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화이팅을 외치고 있잖아요. 결국 김무성이는 여기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이명박 감옥 보내고 윤석열 탄핵한 것은 김무성과 박지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그것을 알고 있는 한동훈이가 가장 먼저 김무성을 때리잡으러 헌정회를 갔는데 윤석열 탄핵하고 나서 헌정회 쭉 들고 나서 가장 먼저 개헌을 선동했던 김무성이는 온데간데 없고 아마 쥐구멍을 찾아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헌정회 회원들만 한동훈을 융성하게 맞이하면서 한동훈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한동훈과 사진 찍겠다고 한동훈의 팔짱을 끼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무성과 박지원을 내세워서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권력 꿈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한동훈이가 살아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각제 개헌은 물 건너간 것이고요. 김무성이는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부산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김무성은 이미 꽁무니를 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20년 동안 김무성이가 마포 포럼에 앉아서 국민의힘을 공천을 했으니 아마 그 공천 대가를 밝히면은 김무성이는 100년 아니 1000년을 살더라도 김무성이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겉으로는 강적들이 나와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마지막으로 김무성 졸기에 박민식을 내세워서 한동훈이 끝까지 못 돌아오게 생쇼를 부린 것이 바로 김무성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 번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 보낸 김무성은 한동훈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헌정회를 찾아가니까 김무성이는 지새끼처럼 지구멍을 찾아서 도망치고 없고 헌정회 회장 정대철이 한동훈을 융성이 맞이해서 한동훈 화이팅을 외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김무성이가 강격들이 나옵니까?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강적들의 이 정대철과 김무성이 나와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척 하면서 장동혁을 비판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한동훈이가 못 돌아오게끔 김무성 졸개에 박민식을 내세워서 한동훈을 끝까지 못 돌아오게 한 것, 국민의힘의 장동혁이나 그 졸개들이 모두 김무성 졸개들 아닙니까? 그들을 내세워서 한동훈을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는 돌아왔고요. 오늘 세 분의 대통령을 모두 탄핵하고 감옥 보낸 그 중에서 이명박에는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명박에는 이재호한테 쏘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명박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 그리고 우리 정치 일기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아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관객들이 나와서 정대철이가 김무성이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참 가소롭다라고 정대철이가 김무성이 바라보는 그 지긋한 눈빛을 보면은 김무성이 얼마나 능구렁인지 겉으로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국민의힘 김무성 졸개들을 통해서 한동훈이가 돌아올 수 없게끔 김무성 졸개 박민식을 내세워서 끝까지 한동훈이를 방해했던 자가 김무성 아닙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정대철이가 지그시 비웃는 듯이 그렇게 보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관객들이 이제 김무성이 나올 일이 없겠죠. 나오면 아마 한동훈이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마는 한동훈이는 김무성 너를 다 알고 있다. 우리 정치일기가 알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고 한동훈이가 알고 있으니 너는 그동안에 공천 대가 받은 거 그것만 조사하더라도 김무성이는 감옥에서 한 1000년을 살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은 김무성이가 한 80%는 다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한동훈이가 배지를 달고 헌정회를 찾았던 것 이것은 바로 김무성을 만나러 간 것이고 김무성이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 조중동의 권력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망친 것, 한동훈이가 김무성을 경고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무성이는 꽁무니 빼고 도망치고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동훈이가 헌정회를 찾았던 것, 이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우리 정치 일기가 읽어온 대한민국 정치의 내막을 한동훈이가 오늘 헌정회 찾은 것으로 모두 증명해 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치일기가 시작한 것은 김무성과 홍준표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고 홍준표는 이미 가면을 벗었고요. 김무성의 가면은 한동훈이가 벗겨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김무성과 박지원 그리고 홍준표 이 세 명만 제거하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동훈이가 김무성을 잡으러 갔더니 결국 김무성은 도망치고 없었다. 김무성의 국민의힘은 급격히 무너질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김무성 졸 정점식한테 축하 하한을 보내면서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김무성을 버려라 의역을 하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한동훈이가 김무성 졸 정점식에게 축하 하한을 보낸 것은 정점식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정점식은 김무성을 따르면은 결국 누구 꼴이 납니까? 박민식 꼴이 날 것이고요. 김무성을 버리고 한동훈을 택하면은
정점식은 차기에도 기회가 있다. 정점식은 김무성이가 황교안 허수아비 대표 때도 옆에 붙여놓은 자가 정점식입니다. 자, 이번에 장동영 옆에 또 붙여놓은 자가 정점식 아닙니까? 김무성이는 계속 똑같은 레파토리로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조선제일금 검사 아닙니까? 김무성의 레파토리를 저도 아는데, 우리 정치 읽기도 아는데 어떻게 한동훈 조선제일금이 모르겠습니까? 결국 정전식이 김무성을 버리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정전식이 사는 길은 김무성을 버리고 한동훈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전식의 사는 길이다. 정전식의 화환은 한동훈의 경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